시내 문화센터 존경하는 백상한 시민 여러분, 시의장님을 비롯한 본의원은 창원시가 해양신도 신도시로 맞은 모두가 고려하다 9개의 시의장님과 현재 동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부지에서 박순애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3대 후반기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회 본연의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10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의정 역량을 키워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창원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해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사업은 진해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특화된 복합문화공간 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은 2019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진해 문화센터는 1200석 규모에서 950석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관람석 규모를 축소해 투용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496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600석입니다. 진해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사업은 진해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은 문화 향유를 위한 기대심으로 정착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제109회 제2차 정례회를 주목하고 의회와 협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2050 넷제로 목표를 탄소 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전을 축소하는 나라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원전 없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우리도 이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가 원전의 영향을 직격으로 막고 있습니다. 경남은 원전 산업의 핵심이며 그중에서 창원시는 원전 산업 주주기 제작 및 협력업체가 수산중공업을 포함한 200여 개에 달합니다. 원전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정성과 환경성은 원전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활용하는 우리의 노력과 기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공원은 명서이동 주택가에서 바라보면 동서로 1km 넘게 병풍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명서이동 주택가 주민들은 사하공원의 아파트 건립으로 일조권과 조만권 피해 등으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평지도 아닌 공원의 능선으로 30층의 고층 아파트가 15동이 신축되며 총 높이는 100m에 달하고 길이는 800m로 아파트 성벽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그림자가 생겨 온 동네가 햇볕을 볼 수 없는 그늘로 덮이게 될 것이며 푸른 하늘 조망권과 상쾌한 바람도 차단될 것입니다. 시장실을 찾아와서 목소리 높이는 서민들의 절규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시장님께서 내건 사람 중심 행정입니다. 시와 시공사는 아파트 건립 지반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아파트 총수를 낮추든지 지역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완공한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의 고장인 마산과 오동동의 특색이 담긴 조형물이 없어 오동동과 창동 지역의 문화 집계 효과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처음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때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곳에 이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성호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주차장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동동으로 통합되면서 구 성호동 주민은 소외감을 느끼며 공영주차장도 없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법적인 구속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구 성호동 주민을 위해서라도 꼭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의 진행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론을 통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창원시장 접근 계획과 건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5차 공모 지침서가 애초의 민간개발 공모보다 후퇴되었고 난개발이 우려돼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금까지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간담회 구두보고와 지난달 본 의원과 환경단체의 사업계획서 요약분만 열람하도록 한 게 전부였습니다. 창원시는 무엇을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본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깜깜이 실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창원과 마산, 진해라는 세 개의 지자체가 하나의 시로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이 넘는 통합 창원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시만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자치 재정력을 강화하여 인구 규모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제 통합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고 노력하여 어렵게 얻은 창원 특례시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던 7월 1일 창원 시민의 날을 1월 13일로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우리 창원시가 지역 간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역사적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창원 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과 함께 성공적인 창원 특례시의회의 출범을 위해서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례 권한 확보와 재원 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러 창원 특례시는 시민화합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3일 창원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삼아 진정으로 하나가 된 창원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아니 바람의 전원지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항 진수 공간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약 2.3km를 친수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로서 큰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조성된 친수 공간이 쇠퇴하던 도시, 해양도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특례시도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의 미래는 서항 친수 공간 조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와 더불어 조성된 서항 친수 공간 조성은 창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창원을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들이 몰려오며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항 친수 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단계적 일상의 회복이 멈추고 방역이 강화되면 다시 경제가 위축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방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사각지대를 포함하는 제대로 된 보상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2022년 창원시는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커먼스 사관학교 설립,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창원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내사업 고향의 강 사업 조성 사업의 준공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해천은 당초 목표했던 명품 힐링 광해천이라는 이름이 무시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광해천 전담 부서의 인력의 부족입니다. 둘째, 임기운병식 하천관리입니다. 현재 내사업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지역의 자랑은 서슴없이 광해천이라고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지역의 인구 유입을 획기적으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3일 출범되는 창원 특례시 출범에 맞춰 광해천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명품 광해천이 창원시 특례 성장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종사 보건공무직 관련 수당 지급을 확대해 주실 것과 강소기업 포함 기업 지원에 고용협약을 줄 것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공공의료 확대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동일한 위원 업무에 종사하고도 보상이 적게 가는 노동자와 갑자기 늘어난 휴직자를 대신하여 인력 보충으로 파견된 사회 초년 수습생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두 번째, 기업 지원에 총액 대비 고용협약을 줄 것과 지원 목적이 분명해야 하므로 고용 영향이 적은 선정평가표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최소 세금 지원이 있는 곳은 일자리 만들기가 선행 의무여야 하므로 평가 항목에서 고용 영향이 겨우 10점 인정과 고용 협약이 없는 점은 개선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해당 분야 경쟁력을 키워 평가로 이어지기 위한 연구직 채용 등 선행 의무로 지원 목적이 분명해야지 매출액이 큰 30억, 50억인 잘 되는 기업을 강소기업이니 스타기업이니 하는 명분으로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선정기준표를 개선하고 고용협약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문화타운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개관은 지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시정 질문에서 시행사를 포함한 운영 주체들 간의 갈등을 시가 잘 중재하지 못하면 개관은 물론 기부 체납도 어려워질 수 있기에 갈등 중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가 10월 27일 부분 개관하라고 통보하였고 무산되니까 다음날 바로 기책 사유와 함께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 창원시는 10월 27일 부분 개관이 어렵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서로 파트너십과 협업을 해야 하는데 서로가 신뢰를 못해 출입을 막고 컨텐츠와 시설 문제로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우리 창원시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실시로 보육교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보느니 콩밭을 맨다는 속담에서와 같이 보육이 정말 만만치 않음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도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안식휴가제도는 수십 년을 근무해도 평생 단 한 번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멋모르고 신청했던 보육교사들이 정작 번아웃이 찾아와서 안식휴가가 필요한 시기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의 특성을 강조해서 수십 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확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창원시가 앞으로 2021년에서 2025년도까지의 계획이 6만 4천 세대.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제 5년간은 4만 2천 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원 아파트나 팔룡동 극동 아파트나 이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다시 몇천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5년간 한 7만 세대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 분명히 우리 창원 시민한테 이게 피해가 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오히려 리모델링 과정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론가 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에 대체 주거지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창원 자족형 복합타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경우로 보면 목적성 행정타운을 우선 들어서고 주거용지가 들어서도 개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추진되고 있는 자족형 우리 복합타운도 조성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진주혁신도시 지금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도 처음에는
아파트가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빈도시였어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북송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교통혼잡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크마산 IC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예. 이 개선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습니까? 국토부 예산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 지난 4월 21일 4차 공모에 탈락한 GS건설 컨소시엄 공모 지침서를 기반으로 토지대 2,300억 원, 총 사업비 약 1조 원, 사업 매출 1조 700억원에 반해 5차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토지대 3,000억을 제시하고 총 사업비 2조 6천억 원의 매출 규모 약 3조 원을 이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4차 공모 대비 개발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차 공모는 탈락하고 5차 공모 사업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까? 4차, 5차 공모 모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한 것을 수용했습니다. 대기형 쇼핑시설, 국제학교, 공동주택 999세대, 생활형 숙박시설 1280세대, 노자주택 210세대, 오피스텔 740대, 총 3219세의 대규모 주택 및 준주택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스마트 도시를 위한 탄소 중립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도 20%를 안 된다. 그리고 공모지역 전체를 일반 사업 용지로 적용해 과도한 용적률의 난개발을 위반하고 5차 사업 경로의 공개와 사업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거 시민들한테 제가 죄를 통해서 아니고 실제 공무원들이 브리핑 하셔야 돼. 앞에 말씀드린 1차, 2차, 3차 제가 보내주는 거는 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예요. 다 오픈했거든요. 왜 오픈을 안 하십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또 법적 요구가 있었고요.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인 것은 재판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PC 용도 분할하고 소재기에서 폐소까지는 또 시장님이시고, 그죠? 이 큰 폐소 관련해서 창원시가 전체 사업의 설계부터 주주협약, CC협약, 뭐 이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셔서 사업 전환까지 좀 행정이 발표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폐소에 관하여 입장 발표가 없으셔서? 예, 먼저 로블랜드 조성사업 소송에서 1심 패소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 협약 보셨을 거고, 이행 강제로 CC 설계도 미제출로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강제를 못하면서 협약 해지 막강한 주주총회 의결권 아까 줬다는 거 말씀드렸고, 민간 개발에 준하는 민자식 해지율을 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도 통준공인데 뭐 중국 내 어떻게 해라, 착공 내 어떻게 해라, 이렇게 기간 의무를 오히려 두어서 행정에만 의무를 지워서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당한 게 이번 소송건이고, 해지 구실을 이렇게 줬는데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도요. 시장님, 저는 오늘 시장님께 이 관련해서 전반 조사를 좀 부탁하려고 모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 이 사업을 전반 설계한 사람들, 그리고 재판과 상관없이 이건 행정 책임을 우리가 따로 물어야 될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설계했나?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나? 이게 뭐 공모에 가까운 애초에 설계가 아니었나? 좀 들여다보시고 창원시 내 자체 발표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자부가 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해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고급 문화 예술을 향유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예정된 문화센터 및 도서관의 조기 착공을 촉구합니다.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은 2008년에 이미 현재의 위치에 중부 시립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통합시가 된 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14년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내년 초에는 반드시 건립을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로부터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추진금이 포함된 하반기 특별교부세 9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우선 지역민들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규모 민자개발이 시작될 바다 위의 거대한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4.6km에 달하는 수변로와 아름다운 바다 야경을 자랑하며
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사흥지구 친수공원, 전설과 역사적 스토리가 가득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도섬, 도심철도에서 아름다운 산책로로 변신한 이망선 그린웨이, 싱싱한 바다 해산물이 넘쳐나는 마산 어시장동, 아름다운 경관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하포만을 떠오르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조성해 주십시오. 사흥 친수공원과 해양 신도시 인공섬을 접목하여 잘 조성한다면 싱가포르의 세계적 관광지인 마리나베이 시티보다 더 관광 명소가 될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하포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포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지리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자연과 인공이 절묘한 조합을 이루는 미래의 먹거리 관광 명소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민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권역별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공공급식소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로드킬 예방 관련 진일보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로드킬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속도로부터 소도로까지 노선 설계에 로드킬 관련 요인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추가 반영해 주십시오. 동물의 이동 패턴을 반영하여 현장과 생태 환경에 발맞춘 지자체 간 합동 정책 수립에 나서 주십시오. 멸종 위기종에 대한 로드킬 대책을 로드킬 종합 대책 중 세부 분야로 반영해 별도 수립해 주십시오. 도로공사 인접, 지자체들과 합동 실태 조사를 하여 생태 이동 통로를 개선 예산을 대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 동물 출현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에 조명 설치 및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요구한 정책을 구체적이며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와 함께 마산만에는 잘피가 돌아오고 철인 3종 경기가 개최될 만큼 수질은 깨끗해졌습니다. 돌아온 마산만의 수질만큼이나 마산의 옛 영광과 부흥에 대한 기대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 모두가 밤바다 하면 여수가 아닌 마산 밤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창원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서항 친수공간이 그곳입니다. 최근 서항 친수공간의 개장과 해양 신도시의 기대감에 부동산 대란에도 꿈쩍이지 않던 마산의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마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항 친수공간과 해양 신도시가 마지막 남은 마산의 희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서항 친수공간과 해양 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이를 증명하며 창원시는 하루빨리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선 7기 시정을 무조건적으로 흔드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해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단체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창원시장에게 유독 창원시 의회의 평가만 혹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8년 7월 1일 의회에 들어온 그날의 초심처럼 여야가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께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산 방어 전투는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 중 가장 길고 많은 희생자를 낸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마산 방어 전투는 부산 임시수도를 사수하기 위해 6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운 전투이며 아군은 1천여 명이 전사하고 5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적군은 4천여 명이 죽고 3천여 명이 포로가 되는 대혈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투가 6.25 전쟁사에 누락되었고 기념관조차 없으며 국민들에게 잊혀져 있어 역사적인 재조명이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마산 방어 전투 기념관 건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